질서와 매너의 국민성, 알몸으로 유명한 곳이 널브러져서 지지고 있고 홈탕 사우나 안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독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소세지의 나라, 맥주의 나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알몸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벤느 온천 요양차 프랑스까지 간 김에 이웃나라 독일에 가서 온천을 갔다 왔습니다. 독일 온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녀 혼탕! 그 혼탕은 정말로 혼탕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독일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남녀 혼탕 사우나 갔다 왔습니다 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독일 남녀 혼탕 온천 가보실까요? 고고싱! 저는 독일에서 미넨으로 떨어졌는데요. 미넨역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테르메 에르딩이라는 온천에 갔다 왔습니다. 독일 전역에 온천 도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테르메 에르딩에 갈 생각을 했냐면요. 이 테르메 에르딩은 워터파크를 겸하고 있어서 조금 더 촬영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저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테르메 에르딩을 갔는데요. 독일이 4시가 되면 해가 져버립니다. 이 시간이 되게 깜깜해 보이지만 한 5시 그때쯤이었어요. 택시 내리는 곳에서 딱 내리면 안티스트레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간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호텔에서 묵으면서 워터파크에서 뭐 놀고 이런 게 되게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여기가 표 사고 결제하고 그런 입구인데요. 수영복이랑 수건, 물안경 이런 것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워터파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워터파크였습니다. 한 4군데 정도로 존이 정해져 있어서 티켓을 살 때 어떤 티켓은 여기 A, B만 이용이 가능하고 어떤 티켓은 뭐 A, D만 이용이 가능하고 약간 티켓이 세분화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별로도 티켓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저희는 일단 자유이용권 같은 걸 샀습니다. 티켓 사면 한국 찜질방이랑 똑같았어요. 팔찌 주고 이 팔찌로 내부에서 띠띠띠 해서 결제하고 팔찌 받고 지하철 같은 입구 딱 나오니까 바로 탈의실.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탈의실도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팔찌 번호대로 탈의실 번호를 찾아가는데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요 탈의실 내부에 옷을 갈아입기 위한 개인 방이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혼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문 닫고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전 여기에 찍진 못했지만 기둥 너머편에 할머니 할아버지 커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이 국민 평균 신장이 되게 높은 나라거든요. 옷걸이 거는 곳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까치발 들고 이렇게 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샤워실을 거쳐서 워터파크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워터파크 들어갈 때 요거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워터파크예요. 제가 갔던 테르메 에르딩이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있고 수영복을 벗고 들어가는 누드 워터파크인 곳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곳은 어른 아이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영복을 벗고 누드 워터파크라고 할 곳은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워터파크에서 노는 거 먼저.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탕들이 있었는데요. 탕에는 온수풀이랑 밥 먹을 수 있는 식당 시설도 있고 이 식당도 당연히 이걸로 결제해서 밥 먹고 나중에 나갈 때 돈 내고 이런 겁니다. 독일이 왜 하필 온천으로 유명한가를 생각해보면 로마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가 제일 컸을 때 이따만큼이 다 로마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정책을 떠올려보면은 되게 심플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연결을 해놓고 로마의 영역 안에 들어왔던 도시들은 물 공급을 도시에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놨고 목욕탕을 주요 도시마다 세워놨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터키 하맘에서도 그 매니저분이 얘기를 했지만 당시의 목욕탕이 지금의 SNS와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엄마 세대들은 모임을 아예 찜질방에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아, SNS 기능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약간 우리나라처럼 카페에서 화장실 갈 때 핸드폰 자리에다가 두고 나가고 노트북 자리에다 두고 나가는 것처럼 워터파크 내부에서 신는 슬리퍼를 이렇게 벗어놓고서는 탕에 들어가더라고요. 요거를 훔쳐가지 않는 것도 이 동네의 국룰인 것 같았어요. 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익숙한 풍경. 여기는 심야까지 개장을 하는 곳이라서 엄마 아빠 퇴근하고 나서 애기들 픽업해서 그냥 차 타고 슬슬 놀러 와가지고 우리가 가족끼리 찜질방 가듯이 여기서 그냥 저녁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가 11월쯤이었는데 아무리 실내 워터파크라지만 따뜻한 물에 갔다가 나오면 바깥은 겨울이기 때문에 각자 샤워 가운을 걸치고 다니는데 이 샤워 가운은 집에서 갖고 오는 거였습니다. 각자 이렇게 마이 샤워 가운
가운을 들고 오더라고요. 아무도 놀지 않지만 이렇게 어린이 풀장도 있죠. 근데 이 어린이 풀장이 진짜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딱 봐도 타일이 너무 얕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아무도 놀고 있지 않은 어린이 수영장. 네, 물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유스풀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들어가면은 보이는 곳은 가족들이 놀기 좋은 그런 존이었습니다. 지난번 프랑스에 있는 아벤느 온천이 건강을 되찾는 웰니스 온천이라면 이번에 간 테르메 에르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레저의 기능이 강화된 가족 놀이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뜨뜻한 물이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더 썰렁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곳곳에 몸을 덮일 수 있는 사우나 같은 시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펙터클한 존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존이었던 것 같아요. 워터슬라이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시설들이 생긴 게 조금 놀이공원 같은 느낌 나죠. 뭔가 우주스럽고 스페이스스럽고 되게 좋았던 거는 캐리비안 베이보다 훨씬 인구 밀도가 적기 때문에 워터슬라이드를 그냥 막 탑니다. 놀이터의 미끄럼틀처럼 이 워터슬라이드는 설치되어 있을 뿐 알아서 타십시오인 거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한 번 타고 또 올라가서 또 타고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있죠. 튜브를 타고 내려가는 워터슬라이드도 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캐리비안 베이 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튜브값, 구명조끼 값을 따로 내야 됐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감동인 게 뭐였냐면은 튜브는 공짜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여기 널브러져 있는 튜브 주워서 그거 타면 돼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그냥 널브러뜨려 놓거나 여기 지나가는 이 친구의 이 3인용 튜브, 2인용 튜브 이런 것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주워서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워터슬라이드 진짜 원 없이 탔습니다. 한 5번 이상은 탔던 것 같아요. 워터슬라이드를 하도 타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 안에서 밥도 먹었는데요. 독일의 명물 소세지, 브레드 푸딩, 피자 이런 걸 먹었습니다. 출출한 허기도 채운 다음에 그곳에 들어갑니다. 바로 누드존, 홈탕 사우나 공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입구에 아예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수영복 그림 이렇게 있고 금지 이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다만 계절이고 뜨신 물에 지지다가 올라오면은 썰렁하니까 가운이나 수건을 걸치는 거는 오케이. 탕 안에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선 가운을 걸치고 들어갔는데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야, 남녀 혼욕을 하는 알모 온천탕이 여기 테르메 에르딘 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동독 지역에서는요, 탈의실이 남녀 구분이 없다거나 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왜일까?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결국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지 않겠습니까? 구동독에서는 유니폼이라든지 꽉 짜여진 삶 속에서 그 자유에 대한 갈망, 분출을 누드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FKK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은 이렇다고 합니다. FKK. 영어로 하면은 프리 바디 컬처의 약자라고 해요. 68혁명의 물결이 독일에도 미쳐서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는 시선 퍼져나가서 지금과 같은 문화가 정착되었다고도 해요. 질서와 매너의 국민성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독일 사람들이 자주 언급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우나 매너는 왁싱을 정말 깨끗하게 하고들 오시더라고요. 안 보려고 해도 이렇게 보여요. 당연히 여기서는 촬영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 사진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제일 큰 온수풀이 있고 그 다음 요 옆에 보이는 온수풀이 있는데 얘네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사우나 존에 들어가니까 수영복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있었던 크기의 어마어마하게 큰 온수풀이 또 있는 거예요. 그 풀에 들어갈 때는 다들 이렇게 태어난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데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인풀 바가 있었습니다. 요 사진에서도 보시면 풀 안에 이런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맥주를 놓고서는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외 풀로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홀짝홀짝 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기 사우나에 들어가면은 한국의 찜질방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식 사우나가 되게 여러 방이 있었거든요. 시트러스 향이 나는 방, 민트 향이 나는 방 이런 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환경에 처음이라 딱 들어갔을 때는 가운을 걸어 잠그고 이랬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신체에 흥미를 가지는 눈길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찜질방에서 옷 입고 하는 것처럼 널브러져서 지지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이러고 있다든지 이런 거 없이 본인의 릴렉스 타임을 즐기고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타인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는 여자들이 우통 까는 거, 토플리스는 누드로도 안 쳐줍니다. 바닷가에선 다들 이렇게 여자들이 풀르고 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6.25 거리기 때문에 누드 워터파크에 가기 전까지 암만 유럽에 가더라도 이걸 풀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누드 워터파크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래시가드 같은 거 입을 때 돌아가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복 입고 벗기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여기에 가니까 남의 시선 의식할 거 없이 나는 남들에게 뭔가 대상화되지 않아 라는 걸 인지하고 나니까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룰은 엉덩이 닿는 곳에는 꼭 수건을 깔더라고요. 이 깃발을 휘둘러주는 것 같은 이분들은 없었어요. 온수풀이 엄청 크게 있는 쪽이랑 이쪽은 이제 사우나실들이 있는 곳인데 네모난 풀의 이 조각상 옆에 이 문 보이시나요? 이 문들이 민트방, 로마식으로 인테리어 해놓은 방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난 풀을 중심에 끼고서 삥 둘러서 방방방방 사우나들이 있고요. 이 네모난 풀은 사실상 깊이가 한 50cm? 평범한 집에서 쓰는 욕조 정도 되려나 하는 깊이였거든요. 여기 주변에 이 물놀이 할 때 쓰는 수수깡 같은 이 끼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익개가 옆에 쌓여 있어서 머리에다 대고 다리에다 대고선 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럽에서도 독일의 온천 문화와 프랑스의 온천 문화가 조금 다르게 발전을 한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아벤느 온천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의 온천 문화는 개인의 힐링, 나의 피부가 좋아지는 것, 뭔가 되게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독일 온천을 보면은 워터파크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생겨났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독일 도서관, 대중교통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사회보장제도나 공공시설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는 나라잖아요. 독일에서는 모두 다 함께 합리적으로 놀 수 있는 곳으로서 온천이 발전하게 된 게 아닐까 하고 궁예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